연말 모임이 많은 요즘 귀갓길 고민거리가 바로 있습니다. 불러도 잡히지 않는 택시죠. 코로나19가 잠시 풀리면서 더욱더 잡기는 어려워졌는데요. 일명 택시 대란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택시 할증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습니다. 12월부터 인상된 할증 요금,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25,000원에 가는데 요즘에 타보면은 이제 3만 원 이상. 급한 거 아니면은 지하철 이용하는데 급할 때는 타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최대한 지하철 타고 있어요. 그럼 할증 끝나는 시간까지 마셔요. 토요일 밤 강남역의 거리에는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지만 10시가 가까워지자 택시 정류장보다는 버스 정류장이 더 붐볐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는 더 잘 잡힐까요? 밤 11시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 가는 택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네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임에도 어렵지 않게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 할증요금 인상으로 택시는 많지만 손님은 줄어든 상황.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어떨까요? 택시 기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손님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저희 수입은 더 늘었어요.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에 한 10,000원 이상은 더 번다고 보셔야지, 하루에. 또 11시부터 2시까지 15,000원 더 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하루에 25,000원 정도 수입은 더 버신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이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결제해 보니까 평소보다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더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막차 시간이 촉박해지자 시민들은 빈 택시 대신에 급히 뛰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연말 택시 대란 요금 인상으로 완전히 해결된 오늘 걸까요? 택시 잘 잡히던가요? 지금 바로 잡힌 것 같아요. 잡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까 빈차 있었는데 놓쳤어요. 40% 늘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잡힌다는 사람 말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뉴스에서나 접할 수 있고요. 금요일 심야 기준으로 약 4,000대가 증가했다는 운행 택시. 시민들의 수요도 줄었는데 왜 택시 대란은 여전한 걸까요? 택시가 없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님이 없는 거예요. 개인 택시는 그대로 거기가 있고요.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약 40% 정도, 50% 정도, 40~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수입이 적으니까 택시 기사를 안 하죠. 실제로 택시 기사 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할증료 인상 후에 심야 택시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시적으로 대란은 해결됐다고는 봐요. 개인 택시들이 부재를 풀어버렸거든요. 택시가 많이 나와버리면은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원래 나갔던 기사님들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 기사님들이 벌이를 좀 더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택시 대란 요금 인상으로 순간적으로 해결된 듯 보이지만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 M 현장 실사단이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할증요금 인상 이후에 택시가 그나마 좀 더 잘 잡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택시 할증요금뿐만 아니라 택시 기본요금까지 또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많이 줄었다. 왜냐하면 워낙 기본적인 교통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까? 좀 더 근본적인 원인, 대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최근 계속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현행 월급제인 전액 관리제를 꼽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가 법인 택시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에 회사에 내고 매달 정해진 월급을
입금받는 형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운송 수입 일부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져갔던 산학금제가 무리한 운행을 초래했고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받아가는 게 이제 산업금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뀐 네. 2020년에 이제 새롭게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기사님들의 의견은 좀 궁금하네요. 이거 찬성 반대가. 아, 이게요. 운수 종사자,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64%가 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일하는 만큼 받아갔던 산학금제에 비해서 이게 짧게 일하거나 길게 일하거나 정해진 월급을 받아가는 전액 관리제가 오히려 좀 소득을 감소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기사분들에게 월급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주는 유사 산학금제까지 등장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 수익 구조가 열악해지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좀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영상과 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한상희 교수님은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은 그 기사분들의 임금 구조, 임금 지급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액관리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기사분들이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등 간접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간접비가 늘어났으면 인센티브라도 사실 많이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센티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받아가기 힘들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지금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 따르면 하루 10시간을 운전하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밖에 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적으니까 당연히 기사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법인 기사분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지난해만 무려 거의 5만여 명의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업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기사분들이 좀 인센티브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 구조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액 관리제 개선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임금 구조 그리고 또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줄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처우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신 김진웅 단장님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